어제 분명히 그 도당의 시장님 그 지지자들 갔을 때 그 벚꽃 마라톤 끝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했지 않냐라고 질문하니까 김석기 위원장은 아니 그런 사실은 없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공천 배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나 그 정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공관위가 이미 구성되었을 때 모 인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벚꽃 마라톤 하는 날 국회의원이 아마 통보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통보 받기가 싫어서 자료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침 조반을 하고 난 뒤에 차를 한잔 하자 해서 차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컷오프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월요일날 열렸어요. 월요일에 열렸고 난 토요일인데 열리지도 않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내한테 어떻게 통보하느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권한 없는 도당위원장이 어떻게 공관위 결정사항을 이 자리에 나한테 미리 통보를 하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내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단히 일어나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온 거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서는 자기의 속심을 얘기할 수가 있죠. 때로는 자기 마음을 안 들키기 위해서 수사를 동원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우리 친구지간이니까 그런 대화가 싫어요. 저는 그런 대화가 싫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걸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날 대화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 컷오프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는 그걸 믿질 않아요. 국회의원이 나를 위해서 컷오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걸 나는 믿지도 않고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김석기 의원하고 저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오고 서울에서 30년간 같이 지내면서 제가 아무래도 조금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있으면서 제가 챙겨야 될 부분도 이렇게 챙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불합리하고 잘못된 걸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항상 걱정도 같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마음을 제가 뭐 이 단체장이니까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고 마음을 항상 같이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본인도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그게 잘못했는가 그런 걸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하는데 나갈 때도 이야기 안 하고 들어올 때도 이야기 안 했다 그러는데 그건 그 양반의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김 의원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가 싫고 또 후배들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 달 전에 피력을 했는데 그때는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만류한다는 것이 만류한다고 해서 뜻을 굽힐 것도 아니고 또 만류하는 것 자체가 진실성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할 때는 이걸 그대로 마누라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국회의원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 느낌상 가장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우리 안 사람이고 집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마 김석기 의원이 아니었던가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는 아주 자주 오만찬을 계속하면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제가 시장이 더 하고 싶었으면 이 사람은 내가 한번 더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공천을 국회의원하고 상의하지
출마를 국회의원하고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야합이고 공천을 전제로 한 출마 결정,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건 공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출마를 하는데 국회의원하고 왜 상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출마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게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도 국회의원한테 짐이 되기 싫었고 또 들어올 때도 보니까 상황이 복잡했어요. 무소속이 약진하고 우리 당의 후보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지난번에 김석기 의원 사무실에서 첫 기자회견 하는 날 지지자들 몰려갔을 때 김석기 의원이 이제 최 시장님에게 서너 차례 뭐 기회를 줬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최 시장한테 서너 차례 기회를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제 최 시장님이 저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김석기 의원이 최 시장한테 어떤 뭐 요구를 했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버렸다고 하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방안까지 제시를 해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은 한 달 반 내지 2달 전에 이미 제가 컷오프 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경선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들의 지지자로부터 제가 컷오프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거를 얼마 지나서 국회의원에게 제가 직접 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줬다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또 제가 국회의원에게는 충실한 큰 절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예를 갖춰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인이 당에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이전에 또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당과 국가의 이익을 상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당보다도 국가이고 당의 지도층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분들은 바로 국민이고 시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선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삼선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경륜을 활용해서 당과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충성스러운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충성보다 제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제가 모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공천 결정이 만약에 경선에서 이렇게 전례 공천이 아니라 만약 공천에 탈락하실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오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저는 우리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인으로서 당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가 어떤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든지 탈당을 하겠다는 무소속이라는 건 탈당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당에서 경선 대상자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시간이 지날 정도로 제가 대응을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로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편할 때 우리는 먼 훗날 찾아올지 모를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정유의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중앙이 맡고 있는 상황보다 보수의 심장인 경상북도와 우리 경주는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지켜오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와 철학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보수의 든든한 정치적 버팀목이었던 우리 경북은 혼란에 빠졌으며 경주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원전 산업은 사활의 기로에 섰고 역사적 과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사업은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와 우리 경북과 경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선거 전에 미리 확정되어야 할 중앙당의 공천은 본선거 못지않은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최근 우리 도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의 절차는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무시한 한심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당이 우리 경주를 포항과 함께 재난지역으로 정하여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하기로 되어 있던 결정을 도당위원장인 이지혁 국회의원이 경주는 재난지역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펴서 도당 관할로 가져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말대로 경주가 재난지역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닙니다. 기와지붕 피해가 복구되었다고 재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은 격감했고 수학여행은 끊긴 상태이고 호조를 보이던 아파트 청량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비 심리는 심하게 위축되었습니다. 더하여 발생한 이웃 포항의 지진 피해는 고스란히 경주가 넘겨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심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4년이나 지난 안산은 이번에 우리와 같이 재난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의원의 지역 현실 인식은 지극히 안이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시장 공천 업무가 도당으로 이관된 후 도 공관위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역 시장을 적합도 조사 결과를 빌미로 경선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통상 조사 시기상 대개 선거 초반에 당과 유권자들의 기본적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미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선거 종반에 들어와서 민의가 분열되고 역선택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빌미로 현역을 경선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제 대상자의 결정에는 개인의 도덕성과 당선 가능성, 지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대상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근거 없는 숫자를 근거로 현역 시장만을 경선에서 배제한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서 시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타당성을 잃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 시장의 배제가 아니라 시민 선택권의 배제입니다. 이는 도당 공관위의 이름을 빌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개인적 뜻에 따른 그야말로 공천이 아닌 사천인 것입니다. 실제로 공관위 결정 이틀 전에 저는 벚꽃 마라톤이 진행되는 행사장에서 공천 결정에 공식적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황당한 경선 배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에 대하여 중앙당에 재심을 거듭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앙당은 당초의 계획대로 재난지역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전략적으로 공천 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당당히 열어나갈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보수의 심장인 경북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도당위원장 김석기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시민 동지들에게 단식을 풀고 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결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당당히 갈 것입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